전압이 220V다. AC 220V가 정격 전압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220V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여기 움직이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의 용어의 명칭을 뭐라고 쓰자? 여자. 자력이 충분히 생겼다. 부세. 이 제어기기에 세력이 부과되었다. 이해가셨나요? 부세. 그러면 요 경우 반대 경우 있겠죠? 어떤 경우인가요? 요 경우 반대 경우입니다. 정격 전압이 인가되지 않고 정전됐습니다. 또는 정격 전압이 아니라 부족 전압이 걸렸습니다. 아까 정격 전압 220이라 그랬죠? 그럼 220이 들어오지 않고 100V가 들어왔어. 그럼 전압이 부족하죠? 그럼 전압이 부족하면 여기 자력선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죠? 여기 인장력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전압은 걸렸지만 접점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정전되거나 부족 전압이 되면은 이때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작이죠. 동작을 하지 않는 상태. 이때를 뭐라고 부를 거냐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여자 반대는 소자. 자력선이 소멸됐다. 여자 반대는 무여자. 자력선이 없다. 부세 반대는 세력이 소멸됐다. 소세.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세력이 부과됐다. 세력이 소멸됐다. 부세.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이제 여기 전자코일이 이제 여자 하면 접점이 움직여. 이렇게 설명이 되죠. 여자 하면 접점이 동작하여 비접점은 떨어지고 A가 붙죠. 근데 여기가 소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자가 되면 바로 복귀하죠. 그래서 접점은 바로 복귀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이름하여 전자계전기 작동 원리예요. 그러면 요걸 하나의 기계로, 제어기기로 만들 거 아닙니까? 제어기기로 이항에 만든 거, 기항에 만든 거, 여기 요 세트, 요거 한 세트만 만들 것이 아니라 요걸 병렬로 한 세트 더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요걸 병렬로 한 세트 더 만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여자 코일이 하나가 있으면 이쪽에 세트가 한 세트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죠? 요 한 세트 또 만들었다 이게야, 옆에다가. 그죠? 세트 하나? 그러면 접점을 두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 세트된, 병렬로 된 세트를 2층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어차피 이거 전자를 당겨서 오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이나 3층 구조로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접점을 활용할 수가 있죠. 한 번에 여자 상태를 이용하여.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다접점 릴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전자계전기는 보통 여자 코일 하나에 이런 접점 상태가 병렬로 되어 있는 두 개. 이 상태를 통상의 릴레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외부로 나와 있는 외부 단자, 연결 단자는 몇 가 돼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8개의 단자를 외부로 뽑아낼 수 있도록 핀을 만들고 그 핀을 받을 수 있는 소켓을 만들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전구를 쓰려면 전구 소켓을 시공하고 그 소켓에다가 전구를 끼우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반도체 IC를 기판에 시설하려면은 소켓으로 기판에 조립을 배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IC만 소켓 키우죠.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걸 기구로 하나 만들고 8핀 핀을 만든 다음 8핀용 베이스에다가 시공을 하고 꼽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호는 이제 이렇게 다 그립니다. 아까 여기서 그렸던 거 요거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리죠. 이때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여기서 요 심벌이 전자코일이라 그랬죠. 여기 제어기구라 그랬죠. 제어기구 다시 한번 요 그림. 자, 요걸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자 코일이거든. 그러면 요걸 놀게 하는 것은 이쪽이므로 이제 논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 여자 코일은 요거 여자 코일, 전자 코일 이게 이제 자력선을 발생하는 코일 또는 전자 코일. 이 여자 코일은 논리적으로 보면 제어기구라고 보면 입력신호입니다. 요게 제어기구라고 보면 요게 입력신호예요. 입력신호가 들어오면 접점이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죠. 그죠? 액션을 주면 이벤트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기는 거야. B접점은 열리고 A접점이 붙겠죠. 입력신호가 소멸하면
당연히 원상복귀하죠.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제어기구에 입력 신호가 발생하면 접점은 동작하여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또는 입력 신호가 소멸하여도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입력 신호가 소멸했다는 말은 여기에 전격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소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 코일이 입력 신호라는 사실이고 여기 접점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작동 원리였습니다. 이 전자계전기는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접점이 바로 움직이죠. 진도 나갑니다. 근데 제어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군뱅이처럼 움직이는 접점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되어야 움직여. 타이머 일종의. 맞죠? 또 입력 신호가 소멸하였는데도 접점이 바로 복귀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야 원상 복귀하는 거. 여기 타이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자계전기는 이렇게 그리자고 약속했죠? 그러면 타이머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는 문제죠. 6번째. 그래서 시간 지연 소자입니다. 시간 지연. 타이머. 시간 지연 소자가 뭐가 있는지 일종의 타이머입니다, 지금. 자, 이건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여기하고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입력 신호가 주고 난 다음에 접점이 움직이는데 지연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 타이머의 작동되는 플로와 차트 흐름도 구체적으로 내부 자세하게 회로까지는 다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작동 흐름도 플로와 차트만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은 주로 교류 220V를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타이머.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변압기를 거칩니다. 전압을 강압시켜야 되죠. 강압용 변압기가 들어가죠. 변압기 나온 전기를 정류시킵니다. 정류시킨 것은 필터링까지 포함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필터링, 위에 리플 생기는 것 필터하는 거 제거해야 되죠. 위에 리플 생기는 제거하는 필터링 회로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직류가 나오죠. 직류 12에서 24V를 만들어냅니다. 직류 12에서 24V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자, 아까 여기 전자계전기 있었죠? 이때 전자계전기에 여기에 전원 전압을 교류로 쓰지 않고 직류로 작동하는 전자계전기를 넣습니다. 직류계전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류 DC 계전기를 겁니다. DC 릴레이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여쪽 아래쪽은 한쪽은 시간 지연 소자를 연결합니다. 지연 소자를 이용합니다. 시간 지연 소자. 시간 지연 소자로 보통 쓰고 있는 회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미분 회로입니다. 미분 회로의 시정수를 이용합니다. 시정수 CR 값 있죠? 이 CR 값을 이용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연 소자, 시간 지연 회로, 즉 회로 기판에다가 미분 회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설치된 결과값으로 다시 DC 릴레이를 구동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 여기 릴레이에 여자 코일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접점이 있을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쪽 DC 릴레이에 여자 코일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접점이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릴레이는 똑같은 거니까 원리만 DC를 썼느냐 AC를 썼느냐 그 차이점뿐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한 개의 세트로 기계에다가 다 만듭니다. 한 개의 세트 제어기기를 만듭니다. 제어기기에 외부 단자 뽑아야 되죠. 자, 아까 릴레이가 8핀짜리 쓰면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8핀 소켓을 같이 쓰려면 핀수 8개로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외부 핀이 어디에 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부 핀이 전원 단자 2개 핀이 있어야 되죠. 아, 전원 2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이게 2개가 있어야 되죠. 핀수 2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 안 나오죠. 자, 이쪽에 있는 것은 여기 A 접점 이쪽만 2개를 뽑아냅니다. 이쪽 하나 하고요. 이쪽이 하나를 뽑아내도록 하죠. 이해가셨나요? 여기는 요걸 3개 다 뽑아내도록 하죠. 여기 하나 하고요. 요거 하고요. 요거하고 다 뽑아내도록 하죠. 이해가셨나? 번호를 답니다. 번호. 자, 여기에 기구를 만든 다음에 핀 8개의 구멍이 나옵니다. 핀 8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핀 8개를 만든 다음 2번과 7번은 여기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에다가 연결 만들어 줍니다. 여기 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접점은 1번과 3번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3개 단자는 8번하고 5번하고 6번에다가 만듭니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가 1번하고 3번이거든. 8번하고 6번하고 5번이거든. 전기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바로 작동하죠. 근데 여기는 이 지연 소자 때문에 설정 시간이 지나야 작동하죠. 그러면 바깥쪽 그림 그릴 때 똑같이 그리면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릴레이 요 접점 표시하는 부분, 요 표시하는 방법하고 요거 접점 표시하는 방법을 다르게 정해서 약속해야 되죠. 이해가셨나? 그래서 여기를 시간을 지연한다는 뜻으로 표시를 이렇게 하자고 약속합니다. B접점이죠. 여기가. 여기 A접점이죠. 여기다가 삼각형 표시를 해줍니다. 삼각형 표시를 하여 요것은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동작하는 표시이고 여기는 전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연 시간이 되어야 동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연 시간이 돼야 동작한다는 뜻이니까 원래 제어 기구에 전원이 걸리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입력 신호라고 했잖아요. 여자 코일에. 그럼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는 바로 작동하죠. 이놈은 시간이 되어야 작동하죠. 그럼 말뜻 그대로 써볼까요? 바로 작동하는 여기를 순시 접점 순시 동작입니다. 순시 시간에 지체 없이 작동했다는 뜻이죠. 여기는 입력 신호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야 작동하죠. 그래서 여기를 시간에 하나요. 시간을 제한하고 동작한다고 합니다. 동작 접점. 이건 순시 접점, 이건 한시 동작 접점이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 삼각형 표시가 한시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 지연 시간을 만들 때 동작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쪽이 전기가 죽어도 계속 전기를 뽑아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정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전원이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렸다가 시간이 되면 죽일 수도 있죠. 이걸 한시 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시 동작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고 약속을 하면 당연히 한시 복기는 삼각형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 바깥쪽에서 보고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요와 같이 그린 것은 지금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요거 한시 동작 A 접점이고 그건 이제 한시 동작 B 접점 한시 동작 A 접점이고 요렇게 그려서 반대쪽에다가 그리면 한시 복귀 A 접점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당연히 B 접점은
이쪽에다 왼쪽에다 그리고 왼쪽에다가 그리고 이쪽에다 표시면 한시 동작 비접점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여기는 왼쪽에다가 그리고 삼각형을 반대쪽에다 하게 되면 한시 복귀 비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타이머 접점은 한시 동작 A 접점, 한시 동작형이 있고 한시 복귀형으로 나눕니다. 이해가셨죠? 한시 동작, 한시 복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삼각형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안 되어 있는 쪽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작은, 실제 동작은 요건 어떻게 하느냐면 한시 동작, 순시 복귀를 하는 것이고, 순시 복귀 이고, 여기는 시 동작이고 순시 동작, 한시 복귀를 하죠. 자, 이런 한시 동작형 접점을 쓰는 타이머를 원 딜레이 타이머라고 부르고, 한시 복귀를 이용한 타이머를 오프 딜레이 타이머라고 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건 온 딜레이 타이머, 오프 딜레이 타이머. 원리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합니다. 뭔지 아시죠? 여기까지가 시간 제한 소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접점에 관련된 것은 다 했어요. 이제 이걸 조합하여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회로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자, 쉬었다가 시킨스 기본 교재 회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